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주요 정유시설에 대한 타격을 받은 이후로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이 영향에 국내 증시에서도 정유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1.9% 급등한 배럴당 64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드론을 이용해 최소 10곳의 러시아 정유소를 타격한 영향입니다. 러시아의 대형 석유회사 트란스네프트는 우크라이나 공습의 여파로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중앙에너비스는 장중 최고 22%, 흥구석유는 최고 15% 급등했지만 오름폭을 줄이며 각각 6% 오른 15,410원으로 흥구석유는 3.44% 오른 12,93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미국 해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 입찰을 앞두고 이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며 오늘 주가가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 해군은 올해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의 입찰 제안 요청서를 오는 12월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총 145기에서 220기의 고등훈련기를 도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계약을 맺는 업체는 연간 훈련기 25기 정도를 미 해군에 공급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계약 금액이 10조 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미 해군은 내년 심사를 통해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2027년 1월 공급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주요 경쟁사로 미국 보잉과 스웨덴 사부의 팀이 꼽혀왔지만 보잉의 훈련기가 안전 문제로 납기일이 연기되며 이번 입찰에서 불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록히드 마틴과 팀을 꾸린 한국항공우주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오늘 한국항공우주 주가는 장중 최고 18% 넘게 오르다 14.77% 오른 11만 5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나오션이 대만 양밍해운으로부터 액화 천연가스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7척을 수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리 돈 약 2조 원가량 규모로 세계 10대 해운사 양민해운과 하나오션과의 계약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한 번에 컨테이너선 15,880여 개를 선적, 수송할 수 있는 대형선입니다. 강화되는 국제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암모니아 이중 연료 추진으로 변경 가능한 암모니아 레디 사양으로 설계되고 선박 운용 효율성과 환경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오션 김희철 대표이사는 차별화된 친환경 기술력과 설계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기술적 우위를 다시 한번 굳히고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하나오션 주가는 오늘 1.99% 오른 11만 3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AI 에이전트 전문 기업 와이즈넛은 오늘 양재 L타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와이즈넛은 멀티 에이전트 협업 플랫폼 와이즈 에이전트 스피어, 설계 학습 운영 통합 플랫폼인 와이즈 에이전트 랩스, 에이전트 특화 거대 언어 모델, 와이즈 로아 등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회사는 신제품들이 공공과 민간에서 차세대 AI 협업 시스템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리오사 AI와 협업한 AI 어플라이선스 출시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AI 어플라이선스는 퓨리오사 2세대 NPU 레니게이드와 와이즈넛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일체형 솔루션입니다. 와이즈넛은 이를 통해 AI 에이전트 도입 장벽을 최소화하고 확산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G 모빌리티가 전기 픽업 무쏘 EV의 연간 판매 목표 6천여 대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무쏘 EV는 KGM이 2002년 무쏘 스포츠로 픽업 시장을 개척한 이래 5번째로 선보인 픽업 제품이자 국내 유일의 전기 픽업입니다. 올해 3월 중순부터 출고를 시작한 무쏘 EV는 꾸준한 판매 증가세를 보였고 반년 만에 올해 목표인 내수 6천 대를 넘겼습니다. 무쏘 EV는 KGM이 20여 년간 축적해온 픽업 트럭 제조 기술에 전동화 기술을 접목해서 중형 SUV의 편안함과 픽업 특유의 적재 능력을 갖췄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KGM의 정통 픽업 모델인 무쏘 스포츠앤칸 역시 꾸준한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국내 픽업 시장을 이끄는 가운데 무쏘 EV가 전기 픽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폭넓은 픽업 라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KGM 관계자는 무쏘 EV의 목표 조기 달성은 전기차 수요 둔화와 픽업 시장 정체라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니즈에 대응해서 1등 픽업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케터.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9월 들어서 9월 1일 이후에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던 국내 증시였는데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방 압력 받아갔습니다. FOMC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던 건데요. 이 FOMC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확정적이지만 앞으로 이 점도표 확인을 통해서 향후 방향성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이죠. 그만큼 관망세가 좀 이어졌던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3,45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던 코스피였는데 오늘은 3,410포인트를 지지해내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후장 들어서 또 이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됐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3,41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도 하방 압력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850포인트 지지해내지 못하면서 845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수급적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경우에는 선물과 현물 시장 모두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먼저 체크해 보시면요. 외국인 어제 코스피에서 1조 8천억 원 가까이 담아내기도 했던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순매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외국인 360억 원 이상 팔아냈고요. 기관 역시 3천억 원 이상 크게 팔아내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받아갔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이 물량들 좀 받아준 모습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2,5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이어갔고요. 특히나 그간 외국인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이어갔었는데 오늘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나 하방 압력 받아가면서 코스피의 전반적인 지수를 좀 끌어내렸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1,600억 원 이상 팔아냈고요. 기관도 1,100억 원 이상 매도세 이어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코스닥에서는 3거래일 연속 매도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이 3거래일 연속 담아내고 있는 흐름이죠. 2,800억 원 이상 담아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오늘 조선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한국, 그러니까 조선의 주력 선종이라고 하면 LNG 운반선 또 해양 플랜트가 될 텐데요. 최근에는 비주력 선종인 원유 운반선의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로 좀 체크를 해보면요. 국내 이 빅3죠. 대형 조선사들의 최근 수주를 좀 보면 H당국 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최근 9월 초에 이 그리스 선주사로부터 2,422억 원 규모의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이 수혜주 넥스급 원유 운반선을 수주를 한 거고요. 또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도 최근에 그리스 선주사 이 뉴시핑으로부터 계약을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확정은 2척이고요. 옵션 2척으로 해서 실제로 계약이 이행이 되면 총 4척을 수주하게 됩니다. 한 척당 1,150억 원 규모니까 한 4,600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밖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리스 선주사 차코스 에너지 내비게이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 기존에 2척을 수주를 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척을 수주를 하게 됐고요. 앞서 이 7월에 있었던 2척의 수주가 3,500억 원 규모였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척이 수주를 받아내니까 한 5천억 원 규모로 추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주력 선종인 원유 운반선 최근에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선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방산주들 이런 영향들 좀 받아갔는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운임이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이 러시아 원유선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로 등록이 되면서 선박에 대한 공급이 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펙 플러스에서는 원유를 증산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유 운반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이 신규 발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조선주들의 기대감을 이끌었던 건 결국에는 마스가 프로젝트 또 MRO 수주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과연 이 원유 운반선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 또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지 마켓업에서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목들 흐름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1.9%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컨테이너선 7척을 수주했다라는 소식 전달해 드렸는데 이런 영향들 받아가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강보합권 마감했고 오늘 HD한국 조선해양, HD한국 미포 보합권 마감했습니다. 범한퓨얼셀의 경우에는 오늘 약세 흐름 보여줬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원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재검토하는 신규 원전으로 잡아봤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었고요. 반면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 기자회견 이후에 원전주들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주가 향방이 갈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규 원전 2개 또 SMR 1개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올해 2월에 확정이 됐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신규 원전 2기 또 한국형 SMR 1기를 2037년에서 2038년에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정관 장관도 단기간에 이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35년 뒤를 내다보는 것이다라고 추가적인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유추해 보면 지금 당장 신규 원전 도입은 좀 어렵겠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 신규 원전에 대한 도입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원전주들에 어떻게 반영될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차례 원전에 대해서 기대감을 모아갔던 건 또 미국과 영국이 원자력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이 협력을 하는데 왜 국내 기업들이 부각이 됐을까요? 바로 K원전이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SMR, 이 미국의 3대 기업 중에 하나죠. 뉴스케일 파워를 살펴보시면 이 뉴스케일 파워의 기자재 공급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고요. 시공은 삼성물산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수주를 받고 미국의 원전이 확대가 되면 국내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또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미국의 이 3대 SMR 기업과 모두 끈끈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분을 투자하거나 파트너십을 맺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3사에 모두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강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전망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목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원전주들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1.4%대 하락세 보여줬고요. 그밖에 에너토크, 두산 에너빌리티 2%에서 3% 하락세, 현대건설과 BHI의 경우에는 5%에서 6%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원전주들의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을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네, 앞서 두 가지 이슈 조금 더 상세한 전략들 이어서 챙겨볼 거고요. 이어지는 시간 김태형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9월 17일)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9월 들어서 이제 두 번째 하락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면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도 앞으로 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내일 새벽 3시에 미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텐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대세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지금 신뢰하고 있고, 그런데 25 베이스 포인트냐 아니면 50 베이스 포인트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나라 기관들은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현금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결과에 따라서는 그 돈을 고스란히 시장에 다시 쏟아부을 건데요. 앞으로 이 유동성 장세가 시작된다는 신호탄을 내일 새벽에 미국에서 쏘아올릴 것이고요. 우리 한국은행도 그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말 4분기 때는 유동성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실적 좋은 종목으로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좀 다시 한번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 관련 대형주가 파란색을 킨다면 내 포트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투자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18일에 있을 FOMC에 대한 결과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유동성 확대 관련한 종목들 관심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들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신에게는 아직 364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조선주 첫 번째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364척, 이게 미국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선박, 군함의 숫자잖아요. 이 부분 국내 기업이 얼만큼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상 미국은 1년에 배를 지금 그러니까 신조로 만들어낸 해군 군함을 10척 이상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가 매우 낡았고 거기서 일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필리조선소를 한화에서 인수하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배를 만드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우리 한국인들 중심에서 한 50여 명 일단은 먼저 파견을 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한국 기술자들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조선사들의 한국인 전문 인력들이 들어가서 미국의 이런 생산 체계나 또 이게 신조 배를 만드는 이 방법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 내에서 향후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에서 상당한 양의 미 해군의 군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조선사들이 이를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고, 특히나 이 미국 내에서 미국인들의 세금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까다롭게 굴긴 하겠지만, 일단 최신의 군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또 빠른 시일 내에 그걸 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조선 3사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삼성중공업까지도 미국에 있는 조선사들과 손을 잡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역시나 미 해군의 이러한 군함, 그러니까 현대화 작업은 우리 조선사들이 맡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미국에서의 수주 기대감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역시나 기술력이 좀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 어떤 포인트 짚어봐야 할지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과 범한퓨어셀 가져와 주셨는데요. 최근에 삼성중공업도 MRO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또 범한퓨어셀 최근에 SOFC 관련해서 굉장히 튀어 올랐었는데 투자 포인트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과 범한퓨어셀 오늘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국내에서 민간 선박만 하던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사가 미국에서는 미국에 있는 조선사들과 손을 잡고 미 해군의 MRO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삼성중공업도 이제 방위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 오히려 독이 부족해서 더 수주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지금 베트남에다가 신규로 조선사를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신규로 독을 확보하면 거기서 신규로 또 이 수주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지금 조선업계는 올 상반기에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발주량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그리고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불리하게 움직이면서 이 선주들이 발주량을 좀 줄이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조보다는 기존에 있는 선박을 수리해 쓰는 그런 쪽으로 이제 수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엔진이나 친환경 엔진이나 이런 것들은 또 한국 기업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조선 기자재 쪽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삼성중공업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꽤 됩니다. 이번에 유상자로 대규모로 해줬고 해서 이 여유 있는 자금을 갖고 M&A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방산 쪽에서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M&A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범한퓨어셀 같은 경우 우리나라 해군의 잠수함에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이 고체 연료 전지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캐나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캐나다가 이제 잠수함을 대규모로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같이 이제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여기에 범한퓨어셀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범한퓨어셀은 그 자체로도 건물용 이 고체 산업 그 연료 전지를 만들고 있죠. 그런 부분이 이 범한퓨어셀에 대해서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보시면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을 잘 보시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특히 오늘 삼성중공업이 하락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새로 신조로 나오는 국제유가 하락하고 그다음에 신조선가가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불리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미 3년치 일감을 갖고 있고 그 일감도 고부가치 선박들만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조선사들 굉장히 유리한 것이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이 종목들 조선 쪽을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역시 삼성중공업이죠. 삼성중공업이 베트남에서 신규 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규 조선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잉여 현금을 갖고 M&A에 나설 수 있는 그런 회사이고 또한 방산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이 삼성중공업의 실적을 점프업을 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 길게 보시면 지금 삼성중공업 여전히 싸 보입니다. 네, 삼성중공업 지금 담아도 늦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여기에 M&A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애프터픽은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원전주 훈풍 본격화, 600조 시장 기회의 문이 열린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원전 관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빠지면서 원전주들도 하방 압력 받아갔는데요. 원전주들 향후 포인트 좀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네, 최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시고 하면서 이 전반적으로 원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신규로 만들어지는 SMR이 앞으로의 원전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SMR에 우리 한국의 원전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 원전 설계업체들과 함께 이를 개발을 하는 데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연말부터 SMR이 건설이 되기 시작한다면 여기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몫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새로운 SMR 시장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새롭게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그렇다면 원전주들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BHI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각각 좀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관련주로는 두산에너빌리티 또 BHI 가져와 주셨는데요. 각각 긍정적인 포인트 좀 어떻게 보고 계신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기기를 만드는 업체고 BHI는 보조기기를 만드는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대형 원전에서 그런 것이고요. SMR에서는 두 업체 모두 주기기를 갖고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BHI가 기존에 자기가 주력으로 갖고 있던 이 보조기기에서 더 한 발 나가서 이 기존에 한 4세대 SMR 업체들과 손을 잡고 이 보조기기에서 주기기 쪽으로 같이 연구 개발을 하면서 참여를 하면서 이 주기기 쪽으로 발을 넓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두 업체가 모두 주기기 시장에서 정면으로 승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SMR 시장을 누빌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업체 모두 지금 앞으로의 열릴 시장에서 자기 시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는 게 앞으로의 수익률 면에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대형 원전보다는 이 SMR 관련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두 종목 중에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네, 오늘은 원전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지만 지금 지난 상반기부터 해서 이 원전 ETF 이쪽에 자금이 꽤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 자금들이 이제 앞으로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원전주들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데요. 지금 오늘도 파란색을 켜서 좀 말 그대로 좀 싸게 살 기회가 되는데 이럴 때 이 원전 ETF 자금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지 마시고 긴 안목으로 보시면 지금이 이 원전들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에 있는 SMR 설계업체들과 일찍부터 같이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 실제로 건설하게 될 경우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고 가장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항상 관심의 가장 첫 번째 두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오늘 애프터픽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특히나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적 메리트도 갖췄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조정이 나왔고도 이제 FOMC 결과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참 많이 나올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나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3%대, SK하이닉스는 4%대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2차 전지는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2%대 하락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1.1%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 3.8%대 낙폭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 0.5%대 약보합권, 에코프로는 1.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펩트론과 파마리소치도 오늘 파란불 켜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살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자동차보다 더 높은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영국 방문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타협은 없었다며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이 높아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반도체의 최대 100%, 의약품의 150부터 25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자동차 관세 인하 합의와 달리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모두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 제품으로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의 합의도 재확인했습니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미국 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미국 의회는 틱톡 매각을 의무화하는 틱톡 금지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 시행을 유예하고 미국 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중국 측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조방원, 조선과 원전 그리고 방산 쪽을 이제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두 섹터 이제 조선 쪽과 원전을 먼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방산 이쪽이 상반기에도 시장을 주도했지만 하반기에도 시장을 주도해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상반기 때 실적들이 좋았고 주가도 좋았을 때 여기에 ETF라는 상품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 쪽도 마찬가지고요.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방산에서 특히 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ETF에 몰린 자금들이 결국은 이 방산주들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방산은 여전히 이 수출주로서 거듭나면서 이 관련된 호재성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유럽 재무장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방산 무기를 사줄 수 있는 돈이 있는 고객 국가들, 이 국가들이 대규모로 무기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유럽 내에서 이런 방산 무기를 양산할 수 있는 그 국가들,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은 양산 체제를 갖추는데 1년 내지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간으로 당장 이 러시아의 위협은 그 동유럽에게는 직접적이기 때문에 동유럽 국가들은 폴란드처럼 빨리 재무장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동유럽 국가들은 먼저 우리 한국의 K방산을 살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입니다. 이미 이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루마니아나 그 주변 그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우리 K9 자주포를 갖고 하나의 띠를 이루면서 포위망을 만들어 놓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K9 자주포는 전 세계 시장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명품 무기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렇듯이 유럽 재무장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게 우리 한국 방산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럽 재무장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세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공동으로 무기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유럽 집행위원회가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까다로운 조건들이 달려 있어요. 이 유럽 EU권 내에 공장을 갖고 있고 또 EU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민들이죠. 그 EU 지역 주민들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기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폴란드 2단계 수출이라고 해서 현대로템이 K2 그 흑표 전차를 수출하는데 이번에는 이 폴란드 기업들과 합작으로 현지에 공장을 만들고 우리가 SKD나 CKD 즉 부품이나 모듈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거기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완성품으로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현지 공장을 만든다는 의미죠. 여기서 만든 이 현지 공장은 이 세이프 프로그램에 말 그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유럽 재무장은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우리 기업들이 이 방산 수출을 수주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좀 보시면서 이런 우리 방산주들에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방산 투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방산이 왜 상반기 때 이 시장을 견인해서 갔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수주 잔고가 놀라지 마십시오. 105조 원이 넘습니다. 이미 3년치 일감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방산업체들의 생산량 이상을 이 주문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 주문을 처리하는데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만큼 이 방산 수주가 굉장히 많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게 각 기업별로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주 잔고가 32조 4천억 원이나 되고요. 한국항공우주 카이도 수주 잔고가 24조 7천억입니다. LIG 넥스원도 수주 잔고가 20조 원이 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해 놓은 것만 쳐내도 이 기업들의 실적은 지금보다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여기다가 이제 유럽 재무장이라는 그 프로그램 때문에 세이프라는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면 또 한 번의 수주 물량이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에 따라서 우리 K방산은 3년치 일칸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적이 주가를 밀어 올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을 잘 보시면서 이 유망테마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미 황제주가 됐습니다. 100만 원이 넘었죠. 그리고 LI 넥스원 이 회사가 만드는 천궁2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군함을 제외하고 단일 무기로는 가장 비싼 무기입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카이에서 만드는 이 차세대 방산의 대장주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의 럭키드 마틴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항공 분야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정보라는 걸 잘 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이런 종목들에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방산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국내 기업들 3년치 수주 잔고가 차 있다라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향후에도 수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방산주들 잘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오늘 김태훈 파트너님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 가운데 어떤 공략주 체크해 봐야 될지 앞으로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혼자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방산주들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되시면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이 종목이 상반기에 보시면 주가가 쭉 오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사우디하고 UAE에 이 천궁2를 수출하면서 이 물량을 상반기에 제조해서 하반기 요번에 이 회계에 반영하면서 아랍에미리트와 그다음에 사우디에 수출하게 된 겁니다. 그 수출 물량이 이제 하반기에 회계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천궁2에 대한 그 추가적인 판매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LIG 넥스원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상반기 중에 이번에 그 MSCI 한국 지수에 이 LIG 넥스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늘었죠. 그리고 이런 걸 잘 보시면서 이번에 방사청에서 한국형 아이언돔을 만드는 데 가장 주력하는 그 개발 사업 총괄을 LIG 넥스원이 맡았습니다. 그 말뜻은 방사청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 아이언돔 그 천궁3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방사청과 연구개발 R&D 하는 비용을 받아가면서 하겠지만 앞으로 양산을 태우게 될 경우 여기에 LIG 넥스원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새로운 내수 시장이 열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K방산 쪽에 ETF에 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자금들이 이 LIG 넥스원을 편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LIG 넥스원이 주가가 재평가받으면서 다시 한번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미뤄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특히 4분기 때 이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유동성이 몰려온다면 충분히 LIG 넥스원은 주가 재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 53만 원, 목표가는 83만 원, 손절가는 50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인데요.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이것도 보시면 상반기 때 갑자기 주가가 급등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가 KF21 그게 원래 초도 물량이 40대였는데 이걸 갑자기 지난해 그 연말에 갑자기 20대로 줄이겠다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 이 KF21은 부품 하나만 없어도 전투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품을 KF21 때문에 개발하는 그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 회사들은 수량이 40대에 맞춰서 이 연구 개발을 해왔고 이 40대가 20대로 줄려면 파산합니다. 그러면 부품 하나 때문에 KF21은 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돼서 다시 40대로 원복이 됐고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한 겁니다. 이제 그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KF21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사라지면서 주가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고 다른 방산주들이 한참 오를 때 좀 더디게 움직였던 걸 아주 빠르게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항공우주 카이는 향후에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이 FA50 전투기가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수리온이라고 만들었던 헬기 이쪽이 이 카자키스탄인가요? 카자키스탄이 키르기스탄에 2대가 수출이 됐고 그다음에 필리핀과 이집트, UAE 이런 쪽에서도 수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출이 되면 FA50과 함께 또 한편 수출 효자 상품이 되겠죠. 이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좀 주가 재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회사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금 현재 CEO가 없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있던 분이 이제 물러나시면서 아직 CEO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민영화 리스크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새로 CEO가 들어서야만 이 부분이 말 그대로 이제 안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만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주가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매수가는 제가 원래 처음에 이 원고를 쓸 때는 10만 원 정도 제시해드렸는데 오늘 14%나 장중에 급등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 해군의 훈련기를 받을 수 있다고 이제 이게 럭키드 마틴과 손을 잡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실제로 받게 되면은 이게 사업이 꽤 큽니다. 188대나 되는 훈련기를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꽤 큰 사업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한국항공우주의 기업 가치는 또 한 번 점프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수가 10만 원을 제시했던 거 지금 오늘 종가 기준이 14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11만 5천 원 정도로 올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15만 원을 제시해드리면서 손절가는 9만 7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고요. LIG 넥스원 오늘 매수가 53만 원에 목표가 8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 10만 원, 또 목표가 15만 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관련한 종목들 같이 흐름 체크해 보시고요. 나는 이렇게 가격 전략 오늘 제시는 받았지만 좀 더 자세한 매도 타점 김태훈 파트너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꼭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략주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종목은 이번에 황제주로 등극을 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다른 종목들보다 다른 방산주보다 먼저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실적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유상자 2조 원이 넘는 한 3조 원 규모의 유상자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좀 퐁당 두 번을 했죠. 하지만 이 두 번의 퐁당 이후에 100만 원을 넘어가면서 황제주가 된 겁니다. 그거는 유상증자에도 이 최대 유주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상당 기간 동안 유상증자 신주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종목이라 그 종목은 바로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향해 가는 겁니다.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00만 원이 넘어가면서 신고가 행진을 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보시게 되면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이 향후 이 유럽 재무장에서 K9 자주포에 대한 또 다른 방산 무기들에 대해서 수주를 받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거 갖고도 실적이 주가를 밀어올릴 것이고 또 한편으로 자회사를 갖고 있는 하나오션이 미 해군의 MRO뿐만 아니라 미 해군의 현대화 그 계획에 따라 신규 군함 건조의 수주를 받게 된다면 발주를 받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도 하나오션의 가치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밀어올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오션 같은 경우 한국산업은행의 지분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계속 시장에 내놓을 거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상승에 제한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오션의 이런 실적 개선과 이런 부분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지고 최근 들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무디스나 S&P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 등급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자금은 해외에서 조달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눈독 들이면서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성 이런 부분에 기대를 갖고 제2의 삼양라면, 삼양식품 같이 150만 원을 넘어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매수가 105만 원, 목표가는 150만 원, 손절가는 100만 원을 제시해드리면서 105만 원 밑에서 분할해서 매수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싼 가격에 사시면서 향후 긴 그 호흡을 갖고 우상향하는 차트를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시 황제주로 올라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오늘 마지막 공략주 체크해봤습니다. 매수가는 105만 원, 목표가 150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방산주들 시장 대응 같이 해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공략주 3가지 살펴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4시에 또 투자에 도움되는 이슈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